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누적 관객 수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 제작비 105억 원, 손익분기점은 260만 관객 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흥행하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역대 박스오피스 찾아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하게 된 이유와 주연 배우들의 후속 작품까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영화를 좋아하기만 하는 영화 무지랭이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광 이놈 자식아, 이대로도 말입니다. 10위 황정민 정우성 주연의 서울의 봄 2023년 작품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광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를 막으려 했던 이태신의 이야기가 긴박하게 펼쳐졌죠. 압도적인 연기력과 이미 역사에 기록된 사건임에도 김성수 감독의 뛰어난 연출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평점 9.39라는 높은 관객 점수와 평론가 점수 7점을 기록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9위는 아바타 1편입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아바타 시리즈 역시 평점 9.42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관객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죠. 아바타 2편까지는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3편 불과체에서는 불과 674만에 그칩니다. 재탕과 우려먹기 논란이 있었죠. The only pure thing in this world. 8위 베테랑 1341만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휴민트 작품을 내놓았던 류승환 감독이 맡은 베테랑 1편 어이가 없네. 라는 유행어를 만들면서 사이다 액션으로 흥행했죠. 이후 베테랑 2편에선 당시 선한 이미지의 정혜인이 악역으로 캐스팅되면서 화제를 몰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사의 부족으로 호평을 받았죠. 평점 6점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752만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역대 박스오피스에서 5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준호 주연의 베테랑 3편까지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최근 휴미트의 흥행 실패 때문일까요? 4월에 촬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376만 관객 수를 기록한 겨울왕국 2편이 7위입니다. 보통 후속작이 1편을 뛰어넘기는 어려운데요. 기술력의 업그레이드로 인한 영상미로 호평을 받았네요. 6위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2019년도 작품이고 1397만을 기록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어지는 어벤져스 시리즈, 그중에 2019년도에 발표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역대 흥행순위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언맨의 결말 때문에 모두가 충격을 받고 슬퍼했죠. 그런데 2026년 올해 12월에 어벤져스 둠스데이가 돌아옵니다. 엔드게임의 감독 루소 형제가 다시 메가폰을 잡았다고 하죠. 화제가 되었던 건 아이언맨 역할을 맡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최강 빌런 역할이라고 하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5위는 국제시장입니다. 2014년도 작품이고 1426만 관객 수를 기록했어요. 이 이야기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이야기로 2014년까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아빠, 엄마, 3명의 동생들과 함경남도에서 살아가던 덕수. 전쟁이 터지고 피난길에 아버지와 여동생과 생이별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후 아버지 말대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가족 찾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면이죠. 국제시장은 평소 극장을 잘 찾지 않았던 50대 이상의 관객층을 움직였습니다. 내 약속 잘 지켰지. 4위는 신과 함께 재와 벌입니다. 1441만의 관객 수를 기록했어요. 원작은 주호민 작가의 웹툰이죠. 연재 당시에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라 영화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걱정하는 반응도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세계관을 잘 구현해내면서 결과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되죠. 하정우, 주지훈, 김연기 배우가 저승사자 역을 맡았고 의인 차태현을 무사히 환생시키기 위한 여정을 그린 이야기였는데 특히 7개의 재판 과정은 신선하면서도 몰입감 있게 펼쳐지면서 관객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편 인과 연 역시 무려 1227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10위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시리즈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광천골 안쪽에 위치한 청룡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3위는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지금 1500만을 넘겼지만 아직 2위에는 닿지 못했어요. 왕과 사는 남자에 대한 리뷰는 이쪽에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댓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2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안에 있습니까? 2위는 극한 직업입니다. 1626만 관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코미디 영화죠. 류승용, 이한희, 진성규, 공명, 신하균, 오정세, 김은성까지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배우들이 총출동하면서 개봉 전부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류승용이 반장으로 있는 해체 위기에 놓인 마약반, 마약 조직의 몸통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아지트로 의심되는 장소 맞은편에 허름한 통닭집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사는 점점 꼬이고 통닭 장사는 점점 대박이 나면서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코믹한 상황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옵니다. 관객 평점이 9.21점입니다. 코미디 영화로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였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왕과 사는 남자가 일단 2위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해볼게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치니치 항아래바 주분대구절입니다. 1위는 명량입니다. 2014년 작품이고 1761만 관객 수를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압도적인 스케일로 그려냈습니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죠. 최미식 배우가 이순신 역을 맡았고 류승용, 조진웅 배우가 왜군으로 등장하면서 강렬한 대립구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관객 수가 1761만 명, 한국 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흥행 기록이죠. 단 12척의 배로 왜군 330척과 맞서 싸우게 되는 그 전설적인 명량해전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특히 해상전투 장면은 지금까지도 회자될 만큼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만 그에 비해서 인물의 서사나 캐릭터의 밀도는 아쉽다는 반응도 함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영화 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극장 자체가 멈춰버렸고 그 영향으로 탑10 순위는 오랫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이후 2022년 범죄도시 시리즈를 시작으로 서울의 봄까지 이어지면서 조금씩 다시 살아난 듯한 흐름이 보이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왕과 사는 남자가 짠하고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이 영화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너는 누구냐? 순위 내에 있는 영화들과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헐리우드 영화를 제외하고 흥행한 작품들은 대부분 정의 실현, 시대적 울분을 건드리는 이야기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한국 관객들은 감정을 함께 건드리는 이야기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과 사는 남자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영화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국 중에 그 1000만에 가까운 영화나 1000만을 넘긴 영화들, 광해, 관상 등을 살펴보면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결이 확실히 다릅니다. 권력보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보여준다기보다 슬픔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 사극이 갈등과 싸움에 80%를 할애했다면 복잡하고 자극적인 갈등보다 인물 간의 섬세한 감정선에 집중하면서 따뜻하게 풀어냈죠. 거대한 권력 다툼 대신 강원도 영월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소소하고 따뜻한 에피소드들이 공감을 얻은 것 같아요. 사실 마을 사람들과 정을 쌓는 과정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생길 정도로 그 장면들이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주제,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 영화의 큰 장점은 이야기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고 일반 사극에서 수없이 다뤄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객이 큰 설명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일수록 관객이 기대하는 수준이 역시 높아지니까요. 이미 광해나 관상, 왕의 남자처럼 완성도 높은 사극을 경험한 관객들이 많아진 지금 이 영화가 공개되었을 때 연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의 연기 부분만은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죠. 특히 단종, 슬픈 눈빛 하나만으로 관객의 마음을 붙잡아버린 박지훈 배우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외모와 분위기로 단종이 환생했다라는 평가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해진 배우의 미친 연기 때문에 관객은 한 번 더 충격을 받게 되죠. 단종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그 장면, 강물에 떠내려오는 단종을 품에 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아들을 보듬는 듯해서 성별,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관객의 슬픔을 절정으로 끌어올립니다. 개봉 시기와 극장 상영관 개수도 한몫했다고 봐요. 설 연휴와 맞물렸다는 점, 이 점도 꽤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가족들이 함께 볼 영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설 연휴 직전에 맞춰서 개봉했다는 것, 이건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정확한 선택이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발휘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개봉관 수가 2,200개로 늘어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안 봐서 영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볼만한 영화가 있으면 보러 간다는 것이 이 영화를 통해 증명됐습니다. 저는 장항준 감독의 인성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장항준 감독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가 어몽도와 단종이라는 슬픈 역사와 만나면서 영화의 독특한 결을 만들어냅니다. 보통 영화에는 감독의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마련인데 이 작품 역시 권위적이지 않고 다정하며 따뜻한 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배우와 스태프를 배려하는 일화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로 인해 스태프와 배우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겠죠. 그런 수평적인 리더십은 강한 팀워크를 이끌어냅니다. 감독의 그런 성향이 지금의 흥행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왕사남 출연 배우들의 후속 작품들 한번 살펴볼게요. 단종 역할로 마치 단종이 환생한 것 같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배우 박지훈.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라면 끓일 수 있습니다. 취사병 시키죠. 왕이 아닌 요리하는 군인으로요. 5월 11일 TVN에서 방송되는 취사병 전설이 되다. 이 작품의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제이 로빈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웹툰을 거쳐서 이제 드라마로 제작된 작품인데요. 이등병 강성재가 전설의 취사병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슬픈 눈빛으로 단종의 비극을 담아냈던 배우가 이번엔 완전히 다른 감정선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유해진 배우의 후속작은 암살자들입니다. 단종과의 마지막을 눈물로 지켜봤던 어몽도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돌아와요.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에서 사건의 배우를 추적하는 중부서 형사 역을 맡았는데요. 박해일, 이민호, 류혜영, 오달수 배우까지 합류하면서 탄탄한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올해 가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한 명의 역할을 맡았던 유지태 배우는 배경옥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연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한층 더 감성적인 이야기를 그려낼 예정인데요. 특히 유부남 기장 역을 맡은 유지태 배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통 멜로의 감성을 제대로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성대군 역할을 맡았던 이준혁 배우는 드라마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 그래서 오피스물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영업직원 공은태를 연기하게 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출근을 선택한 인물, 또한 하반기에 방송 예정인 재원왕후에서도 특별 출연으로 모습을 비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최종 기록, 과연 2014년 명량이 세운 그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 기록을 깨게 된다면 무려 12년 만에 박스오피스 1위가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과 사는 남자 과연 역대 관객수 1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